이쪽 편에 채울 수 있도록 해도 별로 안 움직이시겠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빨리. 눈에도 지금 마주쳤는데.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여기 지금 일산문화광장 바로 옆에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주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한 국민 모임, 여기에 많은 지금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여기서 행해지는 내용을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3시 10분에 시작하면은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좀 저희들이 좀 급히 연락을 해서 급히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난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한 국민 모임의 이름으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셨다시피 한 일주일 상간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서명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박수가 나와서 당황했는데요. 2만 명이 넘었는데 자필 서명하신 분만 해도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아니고요, 신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제가 간단하게 의원님 소개시키고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몇 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022년 3월 9일 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말 우리는 커다란 꿈에 부푼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사실은 당에 들어오지 않고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1대1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을 당으로 모셔와서 1차 경선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본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느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내 경선에 뛰어들도록 어느 분이 하셨을까요? 김재원. 아니, 다 하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요? 김재원. 소리가 좀 작습니다. 누구요? 김재원. 예,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김재원. 그리고 오셔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됐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개표할 때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졸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MBC가 굉장히 크게 난리를 한번 쳤었죠.
정말 그때는 우리가 이거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한 판에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 선거 전략본부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 방송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로 판이 한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거는 그 클린 선거 전략본부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 회심의 일격을 가한 클린 선거 전략본부의 본부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재원. 이것도 아세요? 이럴 수가. 예. 그리고 이거는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듣지 않습니까? 방송 뉴스를 듣고 거기서 보면 패널들이 나오죠. 패널들이 나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죠. 영 마음에 안 들고 쟤네들은 너무 잘하고 근데 그 너무나 잘한 사람들을 1대1로 싸워가지고 완전 KO를 매번 시켰던 분, 그 유명한 한 분 또 계시죠? 김재원. 아니 이것까지 하다니. 자, 그 김재원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를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아쉬움들을 지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그만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된 부분이 좀 씁쓸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치유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회심의 우리가 회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서 우리 국내힘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모임에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최고위원입니다. 그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퇴하지 않은 이유는 당원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사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절대 제가 알기로는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박수로. 의원님 참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니면 지금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김재원 의원님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 소개와 함께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라가 치밀고 아쉽고 억울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 기탄 없이 여러분들은 기탄 없이 얘기해도 됩니다. 기탄 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마지막 분까지 질문을 다 받고 가시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재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뽑아주시고 또 저를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시고 징계 국면으로 들어와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한 달간 좀 자숙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제가 응대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횡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벗어나 있었는데 결국 뭐 그런 이른바 자수부 기간 동안에 다시 징계에 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는 정치인에게는 사망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징계 1년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그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뽑아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허락을 받고 지금 뭐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뭐 우리 태용호 의원처럼 징계를 뭐 낮춰주거나 아예 안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와 여러 가지 내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서 사퇴하고 나면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고 또 다가오는 뭐 정권 재창출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징계 1년의 그 정치적 사망 선고를 감수하고라도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자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사망 선고 비슷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망 선고가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옳다는 판단이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그 지난 5월 10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많은 전화가 왔고 그 중에는 참 아주 친한 그 친구가 정말 저를 아끼면서 조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 친구의 그 조언마저 저버려야 될 때는 제 스스로 가슴도 아팠고요. 또 하나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자꾸 와서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전화기 끄고 제 뜻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결국 우리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의 그 징계를 감수하고 제가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다면 또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 그 정도의 희생도 감사하겠다 이런 굳은 의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저를 지켜주시고 뽑아주셨는데 이런 그 당원권 정지의 징계까지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김재원이 하는 말이 옳구나라고 느끼도록 앞으로 제가 당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 나라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당의 이 발언권 소열 3위의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분석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좌파 세력들의
여러 가지 노력과 침투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 곳곳이 이 진취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진취전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 이탈리아의 이론가 괴벨스. 괴벨스가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그람시. 그람시의 진취전 이론에서 제가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행정권은 우리가 잡았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곳에 지방 권력도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방향, 정책 방향이나 어떤 나아가고 있는 모든 방향은 지극히 옳은 방향인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과거 정권과 왜 다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당과 또 정부가 진취전에서 계속 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만나는 각계각층의 의사결정 주체는 사실은 아직도 좌파들이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일선 각 부서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분들 또는 대통령의 그 정책을 실천하는 그 현장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좌파들이 지금도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항상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우리 우파의 정책과는 다르게 방향이 짜여져 가고 그것이 결국은 행정부의 역할에 발목 잡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이 되어서 공공기관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의사결정 주체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분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기소가 되는 이런 지경에 있어도 한상혁 씨가 계속 맡아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 방송국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취재 일선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진취전의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이 진취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리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대통령의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 내지 정부의 업적 평가 성과가 그렇게 높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취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과 또 전략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우리 당의 발언권 3위의 최고위원으로서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발언하지는 못하더라도 장외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진취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서 또 전파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군 진취를 보강하고 반대편 진취를 무력화시켜서 진취전에 승리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군 진취를 폭파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비록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굴하지 않고 전화기 끊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비록 제가 좀 희생되더라도 제 역할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